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DB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심화유 수기 소청령당 증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시대에서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무엇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어떤 병의 원인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을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글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21세기에 산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수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올해 65이면은 65의 나이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고대에서부터 인류가 지금까지 문화를 축적해 오면서 한 10,000년 정도의 역사 중에서 한 5,000년 정도는 그 문자를 기록해 가지고 그 정신 세계가 지금까지 전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으로는 제 나이가 65세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거의 한 5,000년, 7,000년 정도의 과거 역사가 어느 정도는 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글을 볼 때 무감각해지기가 쉬워요. 아, 이까지 수기가 뭔데? 심화에 뭐 수기가 있다? 물이 정체되어 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강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떤 처방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감각 세계,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의학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고 했을 때 그 띄어뜬 것은 바로 이 하찮은 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입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전 사람이 왜 이 문제를 거론했는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체에 있어서 많은 신비한 물질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 사람들도 인간의 어떠한 생명의 현상이라든가 질병의 어떠한 그 병리 과정이라든가 또 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많은 요소 중에 왜 수기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금원시대라든가 뭐 이런 데 넘어오면서 한의학이 좀 뭐랄까 발전한 것 같은데 용어에 어떤 그 많은 혼란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신비주의적이고 관념적으로 뻗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물이라고 하는 것, 물로 인해서 수기로 인해서 인간이 생명의 현상도 유지가 되지만 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는 이런 말을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한다는 것, 어떠한 글을 표기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 정말로, 제가 20대 시절에 한의학을 보는 것과 지금 60대 중반에 이런 글을 볼 때의 감정은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자,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서구 철학하고 동양 철학은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서구 철학은 어떻게 보면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인식론이 발달했다면은 동양 철학은 애초에 처음서부터 그런 논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 예, 저는 그게 동양 철학의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마유 수기를 통해서 어떠한 통찰력, 인간의 어떤 생명의 기본적인 요소가 물이라고 하는 것과 병적의 요인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예. 심화에 수기가 있어서 여기도 단서가 있죠. 상한이라는 어떠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 인체 내의 심화 부위에 수기가 형성되었다. 아, 이거 정말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정말 쉽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도의 어떠한 그 뭐랄까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예, 여러분 이 상한을 또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외감에 노출되어져 있고 외감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병증으로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외감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반응과 도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항상 어느 정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체 몸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심화 부위의 수기가 정체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어떤 글쓰기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 단순히 얼마나 깊이 인간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관찰했는가를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침을 해서 자 여기에도 이렇게 보죠. 글을 보면은 심화의 수기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병증이 유발되었다. 그러면 심화의 수기는 원인이죠. 원인. 예. 해이 미천은 결과죠. 결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해이 미천이라고 하는 거, 해소증으로 인해서 또한 천식증이 유발되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해라고 하는 원인에 따라서 가슴이 우리가 숨소리가 거칠고 여기는 뭐 심한 건 아니죠. 예. 원인과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중경서는 병세의 관점에서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발열하는데 갈증이 없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것도 딱 열이 나지만 갈증이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글을 믿으면 안 돼요. 발열을 하지만 어느 때는 갈증이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갈증이 없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뒤나 금계요약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정수증으로 인해서 위내 정수증의 대표적인 오룡산증이죠. 오룡산증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수기가 발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증이 있기도 하고 갈증이 없기도 하고 또는 두통이라든가 현운이라든가 심계라든가 심계항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예. 또 어떤 경우는 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심화의 수기가 단순히 이런 증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수기증이 있으면은 수기증이 있으면 이게 또 수기증이 있게 되면은 심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데 심장을 어떤 경우는 모심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바늘처럼 심장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심이라 그래요. 수기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모심, 모심, 심장을 누른다. 심장을 누른다는 거예요. 이 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내 정수증이 있으면은 모심증이 있기도 하고 또는 자심, 바늘로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수기 발작에 의해서 그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 수기가 있어서 갈증이 없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은 수기가 있으므로 갈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수기가 발작하지 않을 때는 갈증이 없지만 수기가 발작을 할 때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거는 이제 가로친 거는 조문이죠.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갈증을 느끼는 것. 약물을 복용했더니 갈증을 느꼈다. 이것은 한사가 제거되고 병증이 풀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한이 뭐냐? 여러분, 이거는 주석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주석이에요. 중국에서 발행되는 상한론책은 이것이 정문으로 나와 있지만 강평돌에는 이것이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한이 뭐죠, 여러분? 네, 이것을 의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럴 때 소청령탕으로 치료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무한히 번조 있죠. 불안출이 번조자. 그럴 때 대청령탕을 쓰죠. 대청령탕보다 약의 효력이 약해서 소청령탕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보면 대청령탕은 땀이 나오지 않는 피하에 사기가 몰려 있으면서 심장 부위로 압박을 주면서 천식이 있을 때는 번조증이 있을 때는 대청령탕을 쓰지만 소청령탕은 수기가 위내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가 다른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대소청령탕이라 그래가지고서 어떤 병증이 심하고 어떤 병증이 약하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대소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은 뭐냐? 이 한이 뭐냐? 이 조문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한론에 보면 한 이런 말이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한 대신에 허를 쓰기도 합니다. 허를 쓰기도 해요. 예. 어떨 때는 허를 씁니다. 또 어떨 때는 한.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이게 바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기가 제거되어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청령탕은 수기를 제거하면서 수기로 인한 상충증을 없애주는 약이라는 거죠. 예. 자, 앞 조문에서 설명해서 상한으로 표증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자, 해소되지 아니하면 일종의 가정법이죠. 조건이죠. 이런 경우는 비단 심하에 수기가 형성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 중에는 흉만, 현만, 복만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한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꼭 심하의 수기가 생기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문에 비록 발열 불갈이라고 이렇게 발열 불갈이라고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그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 수기가 발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도 않기도 한다. 갈증이 없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너무 우리가 구애받으면 안 돼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병세에 따라서 병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금기요약에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소청령탕 복용하고 나서 이 갈증을 느꼈다. 위내 정수의 수기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수기가 일단은 빠져나갔으니까. 이것은 마땅히 먼저, 자, 이 글과 우리가 계지탕 조문에서 병증이 풀리려고 하는데 스스로 반드시 먼저 번증을 일으키고 나서 번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발안을 한다는 거죠. 뇌욕 발안이 해라 그랬잖아요. 이에 땀을 흘리고 병증이 풀린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서 그 문은 같은 종류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잘 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약을 쓰고 나서
쓴 예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환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겪었던 문제예요. 예. 자, 이 여기에서는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가라앉아는 자, 한 수기가 제거되어서 병증이 풀리려고 한다라고 말했고, 다른 조문, 계지탕 조문이죠. 먼저 번증을 일으키면서 이에 땀을 흘리면서 풀린다 그랬어요. 근데 삼양 합병에 있어서 백호탕증에서는 번조 불해라 그랬잖아요. 번조증이 풀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병증이 심해진 거죠. 자, 여기에서 한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수를 풀었다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수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 울고먹는 레파토리예요. 근데 중경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수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이수지한다든가 발환한다는 뜻이다. 한을 제거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수기가 표 위에 있으면 발환하고 수기가 심화 부위에 있으면 이수시킨다는 거죠. 예.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내용이잖아요. 예. 조문에서 말하는 한은 수다. 그렇기 때문에 수 밖에서 그 증거를 찾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 자, 한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상입니다. 상. 감각적인 거. 이 상은 일종의 그 반영된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본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의 그 본체는 뭐죠? 수예요. 네, 수. 네. 이것이 본체죠. 본질적인 문제. 네. 그래서 예전 사람이 글을 쓸 때 어느 경우는 수라고 쓰고 어떨 때는 한이라고 썼지만 한이 알고 보면 수다. 네. 제가 이것도 아주 그냥 자주 써먹는 레파토리로 여러분들한테 무수히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게 주역 개사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천 성상하고 제지 성형한다. 자, 하늘에 있을 때는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 하늘에 있어서는. 땅에 있어서는 제지하면 형을 이룹니다. 형. 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에요. 한. 한열. 네, 한열. 땅에서의 이 물질적인 개념은 바로 수와 화입니다. 구체적인 어떠한 물질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한과 열은 감각적인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걸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위치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주역 개사편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의 주역도 여러분 자연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멋진 말입니다. 자, 우리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추워지잖아요. 춥다고 하는 거는 감각적인 거지만 구체적인 춥다고 하는 현상은 땅에서 어떻게 나누죠? 성해가 끼잖아요. 예. 그 성해가 껴가지고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기온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서 말하는 한은 순이, 이거 두 번째로, 제가 말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수 밖에서 한을 규명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치료법도 나오죠. 이 한기를 걸랭한 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한 약을 쓰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수기를 구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발안이라든가 이수라든가 산음이라든가 거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한기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 한은 그렇기 때문에 수의 성이며 수는 한의 진료다. 그리고 통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한에 나타난 징후다. 네.
표현 방법. 어떤 경우는 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조문에서는 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통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비록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 원리는, 그 이치는 하나다. 이 하나의 어떠한 것을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강의가 조금 다른 거는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저는 뭐 어떤 약이 어디에 치료가 잘 된다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박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런 것은. 예, 다만 이런 해석에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면. 이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 중경서에는 어떠한 일면을 들어서 논한 것이다. 예, 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축수, 이수, 발안을 하게 되면 한이 치료하지 않고 통을 치료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는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한기를 치료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통증을 치료하는 것을 알고 보면은 바로 수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수기를 조절하면은 저절로 한이 치료되고 통증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한론에 나와 있는 글이라든가 어떤 표현, 용어,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 예. 이것은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물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 자, 약물 가운데 소청영탕 약물 가운데 보면은 마황, 쇄신, 건강, 반화의 성이 매우 성질이 좋아단 말이에요. 열성을 띠고 수기를 말리는 어떤 건조하는 작용이 너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번갈증이라든가 흉민은 진짜 가슴이 답답한 경우, 번조증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중에 따라서 석고를 가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된다.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갈증이 명현 증상으로 병증이 치료되는 조짐인 경우도 있지만 흉민증으로 해서 약간 답답한 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청령탕에다가 석고를 가해서 쓰는 것도 어른들에 한해서 애들은 그냥 소청령탕 그대로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번조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고를 가해야 된다. 그래서 상한론 처방에는 소청령탕에 석고를 집어넣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금괴유락의 일부나 일본 고방가들은 소청령에다가 석고를 집어넣습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의심을 했었어요. 다른데 누가 이렇게 쓴 게 있느냐 했더니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청령탕이 우리가 현재 말하는 이비인후과 질환에 아주 탁효가 있다. 이거는 뭐 한의사 논문뿐만 아니라 양의사들도 이미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저하고 같이 한 건물에서 있었던 소아과 원장이 자기네들 세미나 가서 어떠한 선생이 그랬더래요. 한방에서 쓴 소청령탕이 우리 양약에서 쓰는 어떤 약재보다도 이비인후과 질환에 탁월했다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답니다. 그러니까 실험 논문 같은 거죠. 그것이 어찌 우연히 그렇겠는가. 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형안음냉이,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뒤에 바로 설명하지만 몸을 차갑게 하고 찬 음료수를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물이나 음료수, 심지어는 여러분 날 음식 있죠. 그리고 회, 과일 이것도 음냉에 들어가요. 큰 범주 내에서. 또 어떤 경우는 녹즙이 있죠.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가지고 시원하게 먹는 거. 여러분 그게 요즘 체질로 말하면은 소음인들한테 녹즙은 일종의 독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했어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오래전이에요. 남자인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어지럽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해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진찰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녹즙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 와이프가 녹즙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녹즙을 몇 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이거는 끊어야 된다. 예. 이게 바로 형한음냉이에요. 이 사람 몸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증상보다 곱하기 한 5배 정도 더 심한 상태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말해줬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형한음냉이 옛날 사람보다 심하다.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워도 못 참고 피부에 그 체온을 막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긴 소매 옷을 5월달 심지어는 6월달에도 긴 소매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짧은 소매를 입고 학교를 다닌다든가 학생이 그러면 그 냉방을 트는데 냉방이 최소한도 여러분 한 23도 24도면 적정 온도죠. 실내 온도가 이거를 18도를 맞춥니다. 관공서 가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는 한 17년 동안 주말 부부를 하면서 고속버스를 타면은 여름 되면은 이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 소매를 입고 가요. 뒤에 사람이 내 에어컨은 내가 꺼도 되지만 뒷사람이 저한테 에어컨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18도나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못 참고 막 난리를 쳐요. 손님들이. 이런 건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골병 드는 거예요. 골병 드는 겁니다. 소문에 형한음냉하면 뭐라 그랬죠? 폐가 손상됐다. 이것도 하나의 단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많은데 이것은 사람들은 단지 우리 한의사들은 단지 기관지죠. 폐는 기관지를 말하는 거예요. 호흡기 계통으로 외감에 노출됨으로써 병증이 유발된다는 것만 알고 소화기가 외감에 의해서 상안에 의해서 병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외감에 노출이 되면은 폐가 호흡기만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소화기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게 뭐죠? 체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형한음냉, 몸을 차갑게 하고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은 폐가 손상이 된다. 폐의 기능이 손상이 된다. 이거는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의미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폐 상한, 호흡기의 상한으로 생긴 병은 알고 보면 대부분이 위내 정수로 말미암는 거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외감에 의한 거라면은 이것은 일종의 잡병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 예를 들어서 수분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환자들은 호흡기 질환이 나쁘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수액성 질환, 가래나 침이나 콧물이라든가 재채기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증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거기에 있어서 소청량탕이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 이른바 이것이 다른 조문에 위상에 한이 있다, 유음이 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한음냉으로 인한 연고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형한음냉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소화기의 수기가 정체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체질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체질약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소음인이 이런 경우예요. 소음인이. 자, 소음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
위내 정수증은 이렇게 이 늑골의 각이 여기 늑골의 사이가 90도 이게 직각은 90도가 예를 들어서 정상이라고 그런다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자체가 한 그 50도에서 한 뭐 60도로 이렇게 예각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갈비뼈가 늑골이 완전 벌어져 있는 거. 이거 완전 비만 타입. 요거는 비교적 정상인.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이미 타고나기를 이 늑골이 이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위 기능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위내 정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위무력증이나 위하수에 가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수 있는 사람들은 꼭 여러분 소총령탕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향사 육군자탕, 사군자탕 뭐 이런 종류를 확대해가지고 그 뭐 사군자탕에다 곽향정에서 합방해서 쓴다든가 엄청나게 오래 복용을 해야 돼. 이거는 나중에 가서 분돈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발한 해기의 양력을 빌리지 않으면 마왕이나 계지와 같은 발한 해기의 양력을 도움받지 않고 오로지 보증 있기에 치중하게 되면 이것은 일편에 빠지게 된다. 치료에 있어서 한쪽 방향은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발한 해기가 바로 보증 있기 하는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설명과 반대죠. 그만큼 우리는 발한 해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지탕에서 제가 그랬죠. 해기가 바로 수기가 상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수기가 상충하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정기를 회복시켜주는 거다. 결국은 발한 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서 형성된 수기가 상충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억제시켜주는 그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왕과 계지는 진액을 손상시키고 기를 손기하는 약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그 나머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기탕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증이기탕에서 거기다가 여러분 계지하고 마왕을 더 합방해서 쓰면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뭐 시오 승마 대신 계지 마왕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시오 승마가 있다는 것은 뭐 위기의 어떤 그 기를 뭐 끌어올리고 이건 소설입니다. 이동원이 그런 말을 했어도 그건 소설이에요. 약간의 외감에 의한 열이 수반이 되면서 있을 때 시오 승마가 탁월하거든요. 그런다 어떤 경우 이 사람이 너무 예를 들어서 냉증에 가깝다 그럴 때는 시오 승마를 쓰는 대신에 보증있게 당에다가 계지라든가 마왕을 합방해서 쓰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니까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간에 내가 보증익기탕의 전문가가 됐다 그러면은 그 보증익기탕을 자유자재로 변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하게 그대로 쓴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동원에 의한 보증익기탕의 해석은 그것은 관념적인 해석이다. 관념적인 해석이다. 고방의 관점에서 보증익기탕은 훌륭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지탕에다가 계지가 환기탕도 있지 않습니까? 금기의료약하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지탕에다가 환기를 증량해서 쓰면 멋진 약이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마왕세신을 더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에 있어서 약들이 굉장히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소청령탕은 굉장히 중요하고 금계유력에 가서 보면은 폐농량으로 생기는 병들
이와 같은 심하의 수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고열로 인해 가지고서 열병을 시달리게 되면은 그 수기가 여러분 농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토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금계율학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초기에 이것을 잡아 놓지 않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열병이 발생되었을 때 폐농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금계율학의 조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자, 오늘 뭐 제가 그 강의가 약간 뭐 서툴기도 하고 급하게 이제 시간에 맞춰 가지고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끝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점도 있는데 여러분 큰 타이틀에서 보면은 충분히 제 의견이 이렇게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